강원도가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동계 올림픽 뒤 전문 체육시설로 활용하기로 한 3개 경기장에 대한 세부 활용 계획도 내놨습니다. 도내 지자체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예정된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폴리텍 3대학 춘천 캠퍼스가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발맞춰 학교 안에 융복합 실습 공장을 만들어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평창의 청옥산 정상에 있는 풍력발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에 또 화재가 발생했는데 폭발 위험 때문에 물도 쓰지 못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가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뒤 10월에 현장 실사를 받고 대한체육회 실사를 통과하면 늦어도 올해 안에 IOC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종 결정은 내년 7월 도쿄올림픽 IOC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성인 올림픽보다 규모는 작지만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성인 올림픽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지만 거의 대등한 규모로 70개국에서 2,6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마중물 대회로 이 대회 남북 분산 대회 개최도 고민 중입니다. 알파인 스키 대회를 북한 원산 마식령 스키장에서 여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유치 예산은 500억 원, 이 중 30%인 150억 원을 도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3곳의 사후 활용 방안도 구체화 있습니다. 전문 체육시설로 활용하기로 한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과 강릉 하키센터, 슬라이딩 센터 등 3개 경기장을 경기뿐 아니라 교육과 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이 3곳 경기장 운영 적자는 34억 원 정도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경기장 국비 지원과 사용료 지원 등으로 수익이 22억 원 확보돼 적자 폭이 줄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휠 봅슬레이, 플라잉 스켈레톤 등 체험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3년 뒤부터 적자 운영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이 경기장 운영에 있어서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자체 수익 시설로서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과 경기장 활성화 방안, 평화 유산을 넘어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같은 지능정보 기술이 산업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대학도 발맞춰 학교 안에 융복합 실습 공장을 만들며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학교 안에 작은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설계를 담당하는 3D 스캐너와 프린터부터 세밀한 가공이 이뤄지는 머시닝 센터까지 학과별로 나뉘어 있던 실습 장비가 한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선진형 러닝 팩토리, 열린 융복합 실습 지원센터입니다. 설계에서부터 완성 제품까지, 역설계에서부터 완성 제품까지 한 번에 다 만들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고 기술도 익힐 수 있는 그런 융합 시스템이라고. 745제곱미터에 달하는 러닝 팩토리는 장비 구입에만 8억 5천여만 원을 들여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최첨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제품 설계와 기계부품 가공, 시제품 제작, 그리고 제품 홍보까지 한 번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전공 외에도 실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학생들은 자연스레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한 안목과 지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접하기도 힘든 기계나 여러 제품들을 한꺼번에 써봄으로써 먼저 경험적으로 가장 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러닝 팩토리는 도내 중고교 학생들과 강원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됩니다. 지역 중소기업들도 시제품 제작 기회를 얻어 신제품 개발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융복합적인 기술을 익힌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학생들이 아마 전기, 전자, 기계, 용접 이런 쪽을 통합적으로 기술 배운다면 아마 취업하는 데 있어서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오늘 오후에 여기 졸업생 2명을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직업 맞춤형 지역 대학들이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교육 현장을 제공해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평창의 청옥산 정상에 있는 풍력발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에 또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폭발 위험 때문에 물도 쓰지 못해 진화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해발 1180m 청옥산 600마지기에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조립식 건물이 온통 붉은 화염으로 뒤덮였고 거센 불길은 바람을 타고 인근 건물을 집어삼킬 듯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것은 오전 11시 반쯤.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가 있는 이곳 조립식 건물에서 불이 시작됐고 바로 옆 관리동까지 열과 그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개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연기가 오는 걸 전 연기인지 모르고 안개 같아서 그런데 색깔이 약간 안개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해서 나와서 보니까 벌써 불이 터지는 소리 계속 나요. 건물 내 자동 소화 장치가 가동됐지만 초기 진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ESS 폭발 위험 때문에 물도 뿌리지 못하고 인근 건물과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만 주력했습니다. 414제곱미터 규모의 건물과 리튬이온 전지 2,700개를 모두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풍력발전기 15기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소방은 하여간 해놨어요. 며칠 전에도 왔다 갔는데 태풍 지나가다가 와서 점검도 하고 했는데 최근 2년 동안 ESS와 관련된 화재가 20건이 넘는 상황. 지난 6월 정부의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면서 ESS 안전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대관령에는 예년보다 일찍 서리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농민들은 냉해를 입을까 조기 수확에 나섰고 선선해진 날씨에 서둘러 가을 여행에 나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평창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서리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예년보다 열흘 정도 이른 겁니다. 찬 공기가 내려앉아 안개가 자욱히 낀 풀밭에는 이슬이 몽글몽글 맺혔고 농민들은 애써 키운 농작물이 냉해를 입지 않을까 이른 새벽부터 조기 수확에 분주합니다. 장갑은 기본이고 옷매무새는 벌써 겨울입니다. 추위가 빨리 와서 특히 무나 배추가 조기 수확하게 됐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10도를 넘던 대관령의 아침 기온은 4.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에 벌써 겨울이 왔나 느낄 정도입니다. 예년보다 때이른 추위가 다가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강원 산지는 겨울맞이에 한창입니다. 관광객들은 겨울이 오기 전 미처 느끼지 못한 가을 풍경을 담기 위해 서둘러 발왕산을 찾았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어우러진 발왕산에서 소중한 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아갑니다. 날씨가 선선해져서 가을이 왔나 보다 생각하고 친구들하고 가을을 느끼러 왔어요. 도심은 더위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대관령에는 이미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지난주부터 양양 송이 수매가 시작됐지만 생산량은 아직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양양 송이 축제 개막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생산량 변동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군에서 생산된 송이만을 수매하는 양양속초 산림조합 공판장. 산주들이 아침부터 산에 올라 채취한 송이를 가져오면 크기와 모양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무게를 재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대풍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가을 초반 생산량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이 작황은 기후변화에 민감한데 산지의 고온이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양뿐 아니라 강릉과 삼척, 고성 지역의 송이 공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초반 공판 수량과 금액이 모두 크게 위축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태풍이 지나가고 이번 주부터 생산량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늦게 작황이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물량은 늘어나는데 이제 태풍 영향으로서 이제 어떻게 환경을 맞춰주냐에 따라서 송이 축제 기간 양양송이 명품관을 운영할 지역 생산자 단체에서도 이번 주 생산량을 보고 부스 규모를 정할 계획입니다. 10개 상회가 들어가는데 다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10개 상회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추석이 끝난 뒤 수매가 시작돼 추석 선물 특수를 못 본 가운데 대중 선호도가 높은 4등품 가격이 30만 원 선으로 예년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인천 강화와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중점관리 지역이 도 전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강원도가 기동 점검반을 긴급 편성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는 2인 1조 기동순회 점검반 5개 팀을 구성해 경기도 인접 중점관리 지역인 철원군 44곳 농가와 이동제한 농가 28곳의 출입 차단 여부를 감독합니다. 또 정부는 오늘 철원 등 6개 시군에 지정된 중점관리 지역을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 지정해 이 지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돼지를 이동하거나 분뇨 등을 반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도내 지자체들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예정된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지역인 철원구는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태봉제를 전격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태풍으로 연기된 서면 면민 한마음 대회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춘천시도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열릴 예정이던 소양강 문화대를 취소하고 춘천 인형극제도 27일 예정된 전야제와 퍼레이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천군도 돼지열병 방역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화천군은 화천읍 차량 거점 소독 장소를 비롯해 상서면 다목리와 산해면 광덕리 등 철원군과의 연결도로에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또 야생 멧돼지들이 서식하는 민통선 이북 지역의 주요 도로와 남방 한계선 철책 등을 중심으로 군부대 제독 차량을 주 2회 운용해 줄 것을 주둔 군부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의회가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한전에서 추진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환경 파괴와 갈등을 야기하는 중차대한 사안인데 강원도와 도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송전선로 사업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 주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강원 도내 6,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가 새로 입주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와 강릉, 영월 등 3개 시군에서 1,893세대의 아파트가 입주 예정입니다. 특히 12월에는 춘천시 퇴계동 한숲시티 2,835세대를 비롯해 원주 기업도시 1,160세대 등 3,995세대에 달하는 아파트가 입주하는 등 올해 4분기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5,888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4분기 입주 아파트 가운데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가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